김건희 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을 풀기 위한 180일간의 수사.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돼 법정에선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가지였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 통일교의 정교 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어느덧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가입시킨 통일교 유착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기소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모두 20명이 구속됐고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6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이 추정한 김 씨의 범죄 수익은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단은 수사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그러한 지위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는데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며 국정농단을 했지만 그 자를 처벌할 법은 마땅치 않다는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하면서 김건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과 당무에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먼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김건희 씨가 남편의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부인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상민 전 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나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통일교 측이나 로봇계 사업을 하는 서성빈 씨, 최재형 목사에게는 현안 청탁을 대가로 명품을 받았고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게도 고가의 가방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청탁들이 대부분 실현됐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의 신부는 실질적인 책임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괴리도 만들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부인의 지위와 권한이 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보니 정작 김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를 피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도 밝히지 못하면서 특검은 법정형이 높은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벌어진 일이라 공직선거법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 가운데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은 경찰 수사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대표적 윤핵관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윗선으로 지목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다는 인수위 관계자도 경찰이 밝혀야 할 과제인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특검 출범의 또 다른 계기였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특검은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인테리어 회사 21g을 누가 관저공사 업체로 추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 그대로신가요? 그런데 특검이 오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 통로로 지목하고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렇게 관저 이전 특혜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윗선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특검이 용역업체의 타당성 평가에 개입해 제대로 된 검증이나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게 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기소하긴 했지만, 이런 일을 해당 서기관에게 지시했다는 인수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겁니다.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김건희 씨의 관련성 여부, 김 씨의 종묘 차담회,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다만 여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식화한 만큼 또 다른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가져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 등에서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수사 결과는 뒤집었지만 애초 그러한 결과를 냈던 검사들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건데, 이 역시 일단 경찰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한 데 이어 특검은 최재형 목사의 이른바 디올백 사건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영상에 김 씨가 가방을 받는 모습이 뚜렷하게 녹화돼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이 가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김 씨를 접견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엔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의 대가로 오고 간 금품과 관련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알선수재 혐의를 김 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 가방 명품 수수 사건은 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왜 검찰이 김 씨 앞에만 서면 작아졌는지 그 진상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무렵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고 간 수상한 텔레그램 메시지들, 그리고 이어진 갑작스런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인사는 경찰이 수사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압수수색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했지만, 당시 실무 검사들부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줄줄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사들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역시 사건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